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 사주를 하나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죠. 사주 푸는 것은 어떤 사주가 오더라도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만 풀면 사주는 풀립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수월에 태어난 그 을목사주죠. 을해사주인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용신이죠. 용신. 이 사주의 용신은 뭐냐?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 이게 억부용신으로 따져서 뭐 뭘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용신하면은 월지에서 투출한 기운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용신이라는 얘기죠. 용신. 지지는 뭐냐? 지지. 지지는 재죠. 그러면 정제격입니다. 정제격. 지지는 이제 정제격이죠. 여기 보면은 술토니까 목국토 정제격이죠. 그러면은 천간에 투출한 기운이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본기가 투출돼 있죠. 그러면은 제격에 제가 투출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장간이 신정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의 지장간도 다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월지만 썼지만 그래야 천간에서 내려온 뿌리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와 그 다음에 그 식신과 살을 쓰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재하고 살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신이란 얘기죠. 재도 쓰고 살도 쓴다. 내가 돈을 버는데 뭐 죽고 사는 부분, 뭐 의료나 이런 계통, 아니면 요양, 아니면은 뭐 보험 같은 것도 되죠. 뭐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살은 뭐 운동 이런 것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료나 아니면 그런 쪽에 이제 종사하시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기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문서가 있고 관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자격을 가지고 어떤 그 문서, 그러니까 부동산 뭐 중개 같은 것도 괜찮겠죠. 토니까 그 문서를 받아서 나라에서 준 자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직업을 보려면은 이 합을 먼저 되는 거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합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많은데, 나중에 이제 합사주가 나올 때 그걸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내가 뿌리를 어디를 두느냐에 이제 그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인이니까, 인은 뭐예요? 문서, 계약 이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자기 직업을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인이라는 거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핸디캡이 식상운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하거나 구변하거나 이런 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일을 쓰는 사주가 식상이 발달되면 내가 배운 거를 잘 가리키고 잘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학원 강사가 돼도 잘하죠. 근데 배운 거를 제대로 이제 전달하는 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상이 발달되면 좀 밝고 명랑한데, 그런 점은 좀 약하고, 이 정인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그 다음에 관이 있으니까 반듯하고, 살이 있으니까 또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자존심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다. 그다음에 정제가 있으니까 또 꼼꼼하고, 또 현실 감각도 좋다. 재가 없으면 현실 감각이 없는데, 재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있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점을 가지고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단점으로 말하면은, 관과 살이 있는 사람은 남을 좀 지적을 잘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보니까 남의 어떤 잘못된 점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이 사람은 남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좀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핸디캡은 정인이 있다 보니까 너무 순진해서 고지것대로 믿어서 그 남한테 속기도 잘해요. 본인이 착하니까 남들도 똑같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죠. 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본인이 어떤 순수하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남을 좀 가리키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 같은 어떤 스타일이 있죠. 그런 거는 다 이제 그 사람의 성정이고, 실제 중요한 건 이 사주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될 것이냐, 내 운이 좋아서 나는 이제 일생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죠. 성정이야 뭐 뭘 따져보면 다 나오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재와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에 관이 있으면 상당히 좋죠. 재생관하기 때문에 재에 식신이 있어도 좋죠. 오히려 여기서 정화 대신 여기 그 화기운이 떠가지고 정화가 했으면 화생토에서 상당히 좋죠. 목생화 화생토 하면은 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상당히 좋은 건데 재생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하고 살은 병립이 되나요? 안 돼요. 살을 더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버는 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면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내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나마 이 사주는 해수에 뿌리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많은 돈을 벌면은 자기 어떤 그 어려움, 아픔, 그러니까 뭐 병이 난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그 정도 돈 버는 건 뭐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겸격사주인데 서로가 재하고 살이 같이 이렇게 됐으면 이건 그 무정하다고 합니다. 무정. 서로 정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식신이 이거 살대신 식신이 있었으면은 그 식신이 내 재를 도와주니까 그거는 유정하다, 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상모, 서로가 도모하지 않는다. 서로 같이 있어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여기 보면 겁재가 있어요. 겁재가 내 재물을 항상 분탈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내 재물을 항상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동업을 하면 안 되죠. 형제 자매가 내 재물을 가져갈 수도 있고 주위에서 내 재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절대 남한테 돈 빌려주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겁재가 나를 치러 들어올 때 이 살은 그 남자예요. 남편도 되고 외간 남자도 되고 하는데 그 살이 그 죄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겁재를 치는 거죠. 금극목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뭐 진짜 그 뭐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 덕에 재물은 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남편이 없으면 속썩이는 남편 없으니까 편한데 대신 내 재물이 깨지는 거고 이 묘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속썩이고 나를 괴롭히고 날 때리고 그래도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좀 보호받는 게 있는데 그 남편조차도 내가 없애버리면은 내 재물이 항상 그 무방비 상태로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묘한 사주까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용신을 찾았으면 병은 뭐냐? 병은 이 겁재가 병이죠. 겁재. 내 재물을 항상 분탈하는 겁재.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이것도 병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병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이 천간에 화가 뜨면 좋겠죠. 화운이 오면은. 화생토하고 화극금하고 목생화 화생토 하니까 식상이 떠야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말년에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누구나 이 태어나는 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누구나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우리가 이게 봄이고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중에 한 월에 태어나죠. 수월에 태어났으면 여기 수월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연간이 여자 사주가 음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운이. 그래서 해자축 인묘진으로 흐르는 거예요. 만일에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남자라고 그러면은 남자가 음간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운이. 그건 제가 그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은 제가 사주 기초 과정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운과 대운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을로 태어났으니까 금기운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제가 관을 봤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재생관. 금기운, 그 다음에 화기운, 화생토. 남자는 엄청난 운을 좋게 가지고 태어난 거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이 해자축 인묘진으로 흘러서 이 인묘진 이 운때에 패를 크게 보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인묘진은 60대 이후에 보는 거니까 말년에 내가 그냥 조금 돈 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황금기 시간대인 요 나이 때에 인묘진으로 흐르는 게 이 사주는 가장 좀 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주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흘렀으면 이 사주가 좋게 흐를까. 제대로 흐르면 그때 대발을 하는 거고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대발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여자가 좋은 운으로 흐르면 그때 같이 태어난 남자는 나쁜 운으로 흐르고 이게 반대예요, 서로가. 남자가 좋은 운으로 흐르면 여자가 나쁜 운으로 흐르고 그런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대운 흐름방이 반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쨌든 해자축 인묘진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는 대발하기가 좀 힘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그 운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초보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런 식으로 겁제하고 살이면은 그 상신은 뭐냐? 우리가 보면 병이면 이게 약이라고 그러죠. 병이 있으면 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주에. 상신은 여기 보면은 이게 관이 상신이죠. 관이. 만일에 이 비겁이 들어왔을 때 관이라도 없었으면은 이 비겁을 쳐줄 수 있는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패가 나도 큰 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 상신입니다. 이게 상신이에요. 그래서 재운이 재격에 관이 있으면은 비겁으로부터 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내 재물을 끌고 올 때 관에서 날 지켜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 관이 이 옆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은 상당히 좋았겠죠. 옆에서 바로 이걸 지켜주니까. 근데 여기서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이 수기운 때문에 바로 그걸 못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게 이제 이 사주의 또 하나의 핸디캡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관은 그래도 그 상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제니까 부모 덕은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덕도 뭐 제격의 인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자식 덕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토국수에서 내가 배우자를 긁는 건 있어요. 육친적인 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배우자도 이 살이니까 좋은 배우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용신하고 병하고 상신을 했으면 이 사주에 또 하나는 이제 무식상 사주로 해가지고 좀 화기운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무식상 사주면은
막 애교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없다. 그 사람이 그냥 정이니까 착하고 반듯하고 그 순수하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운에서 보면은 운이 이제 해자축 이 재운에 제격에 이 일운으로 흐르는 거는 크게 나쁜 건 없어요. 지지로서 나쁜 건 없는데 천간에 들어오는 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제격에 토기운은 들어오면 좋은데 토생금에서 살을 살리니까 이것도 썩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용신 같은 용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 나중에 보면 이 갑기합 해가지고 재를 이 비견이 그 합을 하죠. 그래서 쟤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 부친이기 때문에 부친 운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잡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해수는 뭐 괜찮은데 이쪽은 이제 저쪽에 그재 잡히고 또 이 17세부터 해가지고 27세 들어오는 게 살인데 관이 들어오니까 관살 혼잡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뭐 남자 문제도 생기는 거고 살이니까 뭐 직업적인 뭐 학생 때 학생 짓을 뭐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운이 보니까 인묘진으로 흘렀더라고요. 수생목 목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다. 운 자체가 그 고등학교 때 이럴 경우에 이제 화기운으로 흘르든지 아니면은 저기 관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때 그 인묘진 해가지고 비겁으로 흘러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내가 원하고자 이제 쟤는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이제 그런 것도 되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좀 공부도 이렇게 썩 그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에 또 살이 들으니까 이것도 또 안 좋죠. 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운이 와서 좀 버텨주는데 그 천간에 들어오는 운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민년 오면은 이제 금생수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되면 또 지지가 안 좋아져요. 지지가. 그래서 이때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때가 좋다. 그래서 그 이 이민년에 이민대운에서도 그 우리가 계사년이 인사신 삼형살이 걸리고 그다음에 계사년이 2013년이 저 계사년일 것 같은데 그 임진 계사 52년 53년 2013년이 될 것 같은데요. 계사년이 되면은 천간에 이게 재가 잡히고요. 그 사해충에서 내 배우자궁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내 뿌리가 되는 걸 또 때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인신사 삼형살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자하고도 사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 자체도 그래도 목이 들어와서 썩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배우자하고의 어떤 이별수 그런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이 사주의 가장 그 안 좋은 이제 계묘대운이죠. 지금 이제 들어온 대운인데 이 계수가 무게합 해가지고 내 그 재물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문서나 기타 뭐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묶이고 살만 어려움만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견 뭐 주위에서 내 재물을 또 다 막는 거죠. 묘수라 해가지고 내 재물이 주위 사람으로 해서 내 재물이 더 잡히고 천간에 내 문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 재물이 다 잡히고 살만 어려움만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어려운 대운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운 중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임묘진 사오미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대운 속에서도 또 그 임묘진 비겁으로 흘리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상당히 좀 힘들다. 이 사주 중에서는 내년이 제일 어렵고 올해도 역시 좀 힘들다.
이때부터 서서히 펼쳐지면서 사오미를 흐르면은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요 2024년 지나서 2025년부터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도 2024년은 2026때보다는 좋아지니까 운은 이제 좋아지고 이때 사오미 신유술 금균으로 흘러도 토생금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요 대운이 벗어난 갑진대운은 이 대운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재가 들어오고 좋습니다. 진술중에서 어떤 변화 같은 거는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변동성이 뭐 자리를 옮겨서 한다거나 새로운 직업을 하거나 어떻든 변동성이 있지만 재가 들어오는 거는 크게 나쁜 건 없고 이때 되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그 어떤 이 옆에 그 사활이든지 뭐가 하나 있었으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좋았을 텐데 그 식신이나 상관 그 화기운이 없다라는 게 이 사주의 가장 큰 핸디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천간의 살 때문에 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옆에 겁재가 또 있어서 항상 내 재물을 또 그 빼가는 그런 사람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동업하면 안 되고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고 주위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남의 말 고지고대로 믿고 하다가는 그건 패가 나고요. 이런 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올해 내년만 좀 잘 버티시면 앞으로 운은 좋아지니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어려운 운 때문에 지금 삶이 어려운 거지 이 운만 벗어나면은 말년운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년에 또 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지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면은 지금 공부를 하시거나 무슨 자격을 따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나 아니면 보험이나 기타 뭐 살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배우셔가지고 상담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이 있으니까 살이 있고 또 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본인이 하여튼 올해 내년은 그 운 좋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어떤 걸 펼치지 말고 좀 어떤 인내의 시간을 좀 가지신 다음에 내 운이 펼쳐질 때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71년생 여자분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